3월 3일 월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4일 경륜의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광명 경주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액 배당도 자주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전일도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설 방송에서 좀 공략해 보자, 기대해 보자 노려봤었던 선수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천호성을 중심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배민구가 이번 회차 상당히 좀 다리가 무겁기 때문에 천호성이 젖히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천호성이 젖히기 나섰습니다. 완벽한 완승 거두면서 뒤늦게 배민구가 나오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고요. 11라운드가 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박병아가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이찬우가 김광근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하고 김광근 전 동반 입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준빈이 너무나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직선에서 김광근을 타이어 반 차이로 추입을 하다 보니까 이찬호하고 김광근 좋은 결과로 이어질 뻔 했었었는데 김준빈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찬호 중심으로 노려봤었더라면 김준빈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찬호하고 김광근, 이찬호하고 김지영만 노려봤었던 것이 너무나 좀 아쉬움으로 남는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였습니다. 금일 1호 광명 우스컵도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라인 맞대결, 특히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는 선수들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천호성, 박건희, 공태욱,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천호성, 박건희, 공태욱,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류재민이 강축입니다. 김명래, 김준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천호성이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민 과연 재기랑 발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요 경주 토요 경주 때 수력이 갔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점 면치 못했습니다. 전일은 류재민이 시원스럽게 넘어서면서 2차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류재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명래하고 김준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명래가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있죠. 김지광이 자리 잡습니다. 천호성이 자리 잡고 김주동, 유일선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류재민이 김명래, 김준빈 달고 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쏘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타밍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천호성이 먼저 내선 잡아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재민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는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토요 경주 때는 죽 썼습니다. 전일은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금일 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체 들쑥날쑥한 류재민 충분히 선행을 잡아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류재민 이번 편성 또 고전하게 된다면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었던 천호성이 금일도 먼저 저측 타임 잡아 나가고 그 뒤를 김지광이 쫓아 나서는 천호성의 뒷자리를 김주동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유재민이 저측 나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부터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 선전했었죠. 토요 경주 때 고전했습니다. 전일 선전했어요. 금일 고전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천호성과 김지광의 동반 입상 쪽, 천호성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민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고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치기 타임보다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류재민의 뒷자리는 김영래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류재민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이 받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재민과 천호성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재민하고 김명래입니다. 류재민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도 마크 지켜냈을 때는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고전하게 된다면 천호성, 김지광, 김주동으로
이어지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두른다면 류재민은 강축입니다. 하지만 또 기다리면 천호성, 김지강, 김주동의 협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내린 강급자 5번 정용교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견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병환, 조택, 정윤호 중에서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병환이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발급 어중간한 시속 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성식이 초조부담 안고 있죠. 김지영하고 공태욱이 자리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병환 믿다가 정용교가 고전할 가능성이 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성식이 타점부터 때려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지영도 이번 회차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용교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용교하고 김재영하고 정용교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잡힐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공태욱이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지영의 뒷자리를 공태욱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지영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때렸을 때는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미끌어서 정용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지영하고 정용규의 동반 입장 유리하다. 김지영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우성식 상승대 타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이 믿다가 공태욱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병환이 먼저 좀 내선 잡고 서둘러 주거나 정영교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정현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가평팀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정영교하고 정현회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발주도 괜찮은 조택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노조소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현규하고 정현회 동반 입상입니다. 정현규하고 조택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 때문에 김재영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성식과 협공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김정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비노조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정영규하고 정현호 가평팀이긴 합니다만 정영규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이고 정현호는 가평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훈련하는 건 다릅니다만 가평팀이기 때문에 정영규하고 정현호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식을 활용해 나갈 김재영 저측에 나설 정영규의 맞대결인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연이틀 계속해서 죽섰던 배민구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주 전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4주 만에 출전했었던 배민구는 아직까지는 좀 몸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다는 점에서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명섭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배민구가 자리 잡고 박동수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배민구가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느냐 또다시 고전으로 이어질 수 놓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도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명섭이 힘을 쓰고 박성근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민구하고 김명섭의 동반 입장 쪽이 배민구하고 김명섭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의 뒷자리를 강재원하고 박진우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도 괜찮은 강재원이 초반 마크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배민구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섭하고 배민구입니다. 배민구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명섭 자체가 선행 시속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배민구가 몰고 가고
그 뒤를 박진우가 전일 선행 나섰다가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만 가끔 박진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상당히 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진우가 젖히면 강전이 쫓아가고 박진우가 젖히게 된다면 김명섭이 뒤늦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배민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우 전일 때려서 죽 썼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뭐 4등 정도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진우의 저치기 한방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가끔 박진우가 이런 편성에서 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진우하고 강전입니다. 박진우하고 김명섭이에요. 박진우하고 배민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민구 금일만큼 정신 차려야죠. 김명섭 아래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뒤는 강전이 막혀 나가서 따라 나서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우하고 강지원의 연합도 삼복선에서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곳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이 득점에선 이찬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태영 활에 나가면서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우스컵 11라운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박병하는 축이다. 하지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찬우하고 김광근, 이찬우하고 김재영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박병화가 김재영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이찬우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 하필 김준빈이 직선에서 분익판 못하고 잘 밀다 보니까 김광근을 넘어서면서 김준빈이 2차권, 김광근이 3차권으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정태양이 때려주고 이찬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병길의 이진국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정태양 최근 들어서 선행 타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태양이 오히려 마케 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하동성 시속감이 좋아요. 이진국도 시속감이 좋습니다. 최병길 전일 타종부터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하동성하고 이진국을 활용 나가게 된다면 최병길 머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찬우가 힘든 겨져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동성이 힘을 쓰면 최병일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병일의 뒷자리를 이진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최병일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장 쪽 견제 중심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이찬우가 나오게 된다면야 최병일하고 이찬우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찬우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자신감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병일하고 이진국입니다. 최병일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최병일의 선전 가능성 쪽에 먼저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태양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찬우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기복심한 정태양이긴 합니다만 내선 잡게 된다면 3번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가 쫓아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비노조 협공 가능성 이찬우하고 정태양이죠. 이찬우하고 이용기, 김홍기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 때문에 이진국 때문에 최병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최병일의 선전 가능성 전일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다소 좀 성적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최병일이라는 점에서 선전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찬우하고 정태양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경주권은 기본이 돼야 되죠. 최병일하고 이진국을 묶어 나가는 삼복승 경주권 상황에 따라서 하동성까지도 묶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배선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공략해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어미테요. 한데 과연 재기랑 발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김현이 있고 함동주가 있습니다.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어미태 힘든 교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태한, 박민호와 자리 잡고 강성호하고 노태권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태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박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어미태 입장에서는 힘든 교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어미태와 박민호의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김태한이 강성호를 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박민호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태환하고 박민호의 동반 입장에서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하고 박민호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반격 나설 수 있는 어미태죠. 김태환하고 어미태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환하고 박민호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태환하고 어미태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김태환이 때리고 박민호가 몰고 갔을 때는 시속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와야지 한 11초 대 중후반 시속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미태가 선행이 아닌 저치기 한방 노려보게 된다면 함동주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어미태하고 함동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라인 전환하게 된다면 어미태와 박민호의 동반 입상 얼마만큼 대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미태하고 박민호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미태가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선행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함동주죠.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박민호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태환하고 박민호가 강성국 때문에 내선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미태하고 함동주를 묶어서도 삼복승은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광명 우승급 10라운드입니다. 득점은 어미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 김태환과 박민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가 함동주 달고 제대로 젖히게 된다면 김현도 착순권 정도는 3차권 따라 나서는 데서는 어려움은 없는 편성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회차 김주석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요일 때는 또 후미견제 나가다가 취입 실패하면서 결승 못 간 김주석,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웅이 있고 박찬수가 있고 성정호가 있습니다. 초조 부담을 김다빈이 안고 있죠. 김광근, 박철성이 금이 막혀 나가는 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광현이 힘을 쓰고 박철성이 몰고 가게 된다면요, 박철성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금일만큼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종우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종우도 마크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주석의 뒷자리 성종우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란 점에서 김주석과 성종우의 동반 입장 쪽이, 김주석과 성종우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은 저측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철성이 후미권에서 추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주석과 박철성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박철성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챙겨준다면 성종우인데 성종우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주석과 성종우의 동반 입장 쪽에 김주석과 박철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근이 힘을 씁니다. 박철성이 몰고 가고 김다빈이 쫓아 나서는 교자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광근 너무나 아쉬웠어요. 11라운드 이찬호와 김광근의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이어질 뻔했는데 김준빈이 김광근을 넘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광근 입장에서는 김주석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완급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타정부터 때리면 박철성의 취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성이 김광근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박철성의 뒷자리를 4번 김다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만큼은 김주석이 너무나 아쉬웠죠.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성종화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주석과 성종화의 동반 입상, 박철성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으로 양분해서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결승 12라운드 박병하가 과연 팀후배 박건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전일 박병하가 넘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지영에게 몸싸움 밀려나다 보니까 박병하도 다리가 꼬였습니다. 결국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박병하도 지금 40 중반대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고 지그시 시속을 올릴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한 템포 늦추게 된다면 다시금 그 시속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하고 박건희 자리 선정에서도 쉽지만 않죠. 박건수가 자리 잡게 된다면 원준호가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차윤이 자리 잡고 이성민, 이로키 순으로, 혹은 이로키가 앞장에서 힘을 쓰고
있고 박건수, 원준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병화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 박건희가 쫓아가지 못하는 박병화가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박건수하고 원준호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원준호 직전 대상 결승전에서 외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박건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준호가 준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득점에서는 지금 원준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도 박건수가 힘을 쓰면 원준호가 몰고 가서 직선 추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수가 10초대 후반까지 이번 회차 시속이 나왔어요. 원준호 막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원준호하고 박건수와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가 좀 넘어서게 된다면 뭐 2차전도 컨디션 괜찮아요. 뭐 토이 견주 때는 뭐 저치기로 결승전까지 이름 올렸었던 상황인 만큼 원준호의 뒷자리를 2차전이 막혀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원준호하고 2차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변수가 박병화입니다. 전일 살짝 건들다 보니까 박병화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화가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금일도 배당판이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건수하고 원준호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 강자입니다. 박병화가 먼저 내섬 잡고 박건희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박건수도 생각이 많죠. 원준호도 생각이 많아요. 박병화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박건희와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박병화의 훈련 파트너가 박건희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병화 중심으로는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병화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선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 뒤를 원준호가 취입 나오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화의 뒷자리를 이성민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병화하고 박건희입니다. 박건희하고 이성민 박병화하고 원준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원준호하고 박건수를 묶어서 3복승 공략은 기본이 되될 것 같습니다만 박병화하고 박건수를 묶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박병화는 분명 아니죠. 젊은 선수들과 시속 차도 분명히 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힘들다는 점 박건수와 원준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차 우승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